만약 여러분이 지금 바닷가 어딘가에 계시다면 그 자리는 축복받은 곳입니다. 바다에 발을 담그고 갓 잡은 생선회를 즐기고 조개구이를 먹고 천일염으로 만든 김치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바다가 없는 나라, 그것도 극단적으로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내륙 국가입니다. 면적은 무려 한국의 15배가 넘는 156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지만 그 광대한 영토 안에 바다가 없습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인 중국 텐진항까지 거리가 무려 1300km,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가는 거리보다 더 멀죠. 이런 독특한 환경은 몽골을 극단적인 수입 의존 구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몽골의 소비재 자금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나머지 80%의 생활 필수품은 전부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뜻인데, 심지어 생존을 위해 필수인 소금조차도 바다가 없어 생산할 수 없어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극단적인 내륙 국가의 운명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외국 제품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몽골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몽골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작년 6월 한국 편의점 업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몽골 CU 매장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PB 제품 겟커피가 하루 평균 200잔 이상 팔리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으니까요. 현지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며 48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 중인데 고작 200잔이 대단한가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전체 매장이 아니라 매장당 200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내 480개가 넘는 CU 편의점 각 매장당 하루 200잔 이상이라는 뜻. 이는 한국 매장 평균 판매량의 10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몽골 CU 한 매장의 하루 평균 고객 수가 1000명에 달한다는 점인데, 이는 한국의 3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판매 상품의 30%가 한국 중소기업이 만든 PB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치즈 콘도그와 참치김밥이 베스트셀러 2, 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매장 앞에는 직장인들이 줄을 서서 김밥을 포장해 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몽골 내 CU 편의점 베스트셀러 1, 2, 3위가 전부 한국 제품이라는 겁니다. 몽골인들의 입맛이 완전히 한국화된 겁니다. 인구 340만 명, 1인당 GDP가 한국의 8분의 1 수준인 몽골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몽골이라는 나라의 특수한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언급했듯 몽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내륙국입니다. 면적은 156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7배에 달하지만 바다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바다인 중국 텐진항까지 거리가 1300km나 되죠. 이러한 특성은 몽골을 극단적인 수입 의존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극단적인 구조는 외국 제품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오히려 수입품을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죠. 그렇다고 아무 나라 제품이나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몽골 수입품 시장은 양대 이웃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장악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제품은 싸지만 품질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러시아 제품은 구소련 시절의 향수가 남아있지만 디자인이 투박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이 한국 제품입니다. 한국 제품은 가격은 중국산보다 비쌌지만 품질이 확실했고, 러시아보다는 세련되었으며 무엇보다 한류라는 문화적 프리미엄까지 더해졌습니다. 2023년 몽골의 수입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발견됩니다.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35%로 1위였지만 10년 전에 50%에서 크게 감소했으니까요. 반면 한국은 3%에서 7%로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론 몽골의 구매력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2023년 몽골의 1인당 GDP는 약 6,000달러로 한국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수도 울란바토르의 상황은 다릅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인 170만 명이 수도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의 소득은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습니다. 또한 몽골은 빈부격차가 극심해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축률이 15%로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버는 족족 쓰는 소비 문화가 강합니다. 한국 식품의 몽골 진출은 1990년대 라면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몽골은 사회주의 체제가 막 붕괴된 직후로 시장 경제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수입품이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라면은 몽골인들에게 충격적인 맛이었죠. 왜냐면 몽골의 전통 음식은 대부분 고기와 유제품 중심이었으니까요. 허럭, 보르츠, 아룰 같은 음식들이 주를 이뤘고, 채소는 극히 드물었으며 매운맛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콤한 한국 라면은 신세계였죠. 특히 신라면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몽골인은 1인당 연간 12개의 신라면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18개에 비하면 적은 수치지만 인구와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놀라운 수준입니다. 라면의 성공 이후 예상치 못한 제품들이 연이어 히트를 쳤습니다. 김이 인기를 얻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다가 없는 몽골에서 말이죠. 몽골에서 김은 신비한 검은 종이로 불리며 처음에는 아이들 간식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어른들도 즐겨 먹는 기호식품이 됐습니다. 2023년 한국의 대몽골 김 수출액은 580만 달러로 5년 전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짭짤하고 바삭한 식감이 몽골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겁니다. 즉석밥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전통적으로 쌀을 먹지 않던 몽골인들에게 밥 짓기는 어려운 일이었는데 즉석밥은 이런 불편을 단번에 해결해줬습니다. CJ제일제당의 햇반은 몽골 즉석밥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이 한국의 2배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주 역시 몽골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입니다. 전통적으로 가축 젖을 끓여 증발시킨 도수 40도가 넘는 아르히를 마시던 몽골인들에게 한국 소주는 낮은 도수와 깔끔한 맛으로 어필했습니다. 특히 한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면서 인기가 급상승했고 2023년 한국의 대몽골 소주 수출액은 12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이 모든 것을 모아놓은 편의점이었습니다. 2016년 CEO가 몽골에 첫 매장을 열었을 때 현지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가게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편의점 음식이 무엇이 특별한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CU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더니 2025년 현재 500개 육박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GS25도 2019년 진출 이후 300개가 넘는 매장을 열었습니다. 한국식 편의점은 몽골인들의 생활 자체를 변화시켰는데요. 첫째로 24시간 문화가 도입됐습니다. 겨울에는 오후 5시면 해가 지는 몽골에서 밤 늦게까지 영업하는 가게는 혁명이었습니다. 둘째로 간편식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음식들이 몽골인들의 일상을 깊숙이 파고들었죠. 특히 참치김밥은 하루에 한 매장당 평균 150개가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가격이 5,500원으로 한국보다 훨씬 비싸지만 몽골인들의 점심 대용이 됐습니다. 셋째로 커피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차를 마시던 몽골인들이 이제는 커피를 일상적으로 즐기게 됐습니다. 특히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몽골의 혹독한 겨울에 따뜻한 커피는 필수품이 되었으며 편의점 커피는 저렴하면서도 맛있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한류의 영향력입니다. 2023년 몽골 지상파 TV 편성표를 분석한 결과 전체 드라마의 35%가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지상파 TV 드라마의 3분의 1이 한국 드라마라는 뜻인데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오징어 게임 등이 몽골어로 더빙되어 황금 시간대에 방송됐고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음식은 곧바로 히트 상품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태원 클라스가 방영됐을 때는 소주 판매가 급증했었고 오징어 게임 이후엔 달고나 만들기 세트가 품절 사태를 빚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류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와 동경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마케팅 도구가 된 겁니다. 한국 기업들의 유통망 혁신도 중요한 성공 요인입니다. 면적은 넓지만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2명에 불과하고 포장도로가 전체 5%밖에 되지 않는 몽골에서 한국 기업들은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한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모든 물류를 수도로 집중시킨 뒤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몽골의 인구 분포를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으며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기후 조건에서도 신선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콜드체인을 구축했습니다. 현지화 전략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한국다움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절묘한 균형을 찾았습니다. 농심은 신라면의 매운맛을 그대로 유지해 오히려 진짜 한국 맛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몽골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이 일종의 챌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시에 포장과 마케팅을 철저히 현지화해 몽골어 표기와 함께 제품 설명을 꼼꼼히 적고 현지 식재료를 일부 활용한 제품도 개발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 식품의 몽골 수출액은 연간 8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몽골 경제는 연평균 5에서 7%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광물자원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몽골 인구의 60%가 35세 미만인 젊은 나라라는 점도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죠. 이들은 전통보다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특히 한국 문화에 친숙한 세대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 몽골의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현재 한국 식품 시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몽골 시장에서의 성공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시장 규모보다 시장의 특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구 340만의 작은 시장에서 한국 편의점 커피가 하루 10만 잔 이상 팔린다는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어떤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울란바토르의 많은 직장인들이 매일 아침 CU에서 커피와 김밥을 구입합니다. 그들이 한 달에 한국 식품에 쓰는 돈은 평균 11만 원. 몽골 평균 월급 약 80만 원의 10%가 넘지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으면 왠지 선진국 사람이 된 기분이라고 하니까요. 어쩌면 이것이 K푸드가 몽골에서 성공한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있으니까요. 칭기스칸의 나라 몽골에 부는 K푸드 바람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수입 의존 구조, 수도 집중 현상, 젊은 인구 구조, 낮은 저축률 등이 결합된 아주 특수한 시장이기도 하죠. 세상에 작은 시장은 없으며 다만 그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기업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몽골 시장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